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부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한 그 증언을 이미 한 바 있지만 약간 유야무야 넘어갔었고 수원지검이 일단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입막음을 한 거죠.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법무부가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상 규명도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이게 5월 29일 연어 술 파티 내용이 제기됐고,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가지고 보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검 앞에 있는 땡땡 맞아, 연어 맞아. 뭐 이런 곳에서 한 5만 원어치 연어를 샀던 그 내역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싶었는데, 아까 잠깐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당시 이제 그 지검 내부에서 이런 어떤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 차원에서 이걸 막아버린 것 같아요. 예, 박상용 검사였나요? 예. 예, 이분 쪽에서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불법 행위들을 좀 제지하려고 했고,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 측에서 묵살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또 어제 SBS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와 그 위에 부장검사 단위에서 이 연어 술 파티를 묵살을 했고, 이제 공소 사실에 이 대목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그대로 이제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지금 법무부에 이게 지금 감찰이라는 거는 대검 감찰이 진행될 예정인 거고, 법무부의 특별 점검팀에서 수원구치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확보된 거는 교도관들의 진술 그리고 기록이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하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인데요. 부장검사 역시도 인천일보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서현욱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발표가 진실이 아니라면서도 정면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인 박상용, 그 위에 서현욱 두 사람 다 연어 술 파티에 대한 법무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실 게임인 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교도관들이 기록을 다 해놨다라고 하니까 그게 과연 거짓말일지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인지 좀 확실히 진실이 드러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검찰이 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은 여러 명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속일 수는 없어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수원지검에서 자신들이 진상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애초에 객관성을 떼려면 수원지검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3의 기관으로 했었어야죠. 네, 객관성을 기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시켰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셨던, 이제 대통령께서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극히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주옥같이 하셨던 일들이 네.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다 무마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났던 게 김건희 여사 거 다 빼주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이 두 분 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결국 보여줬던 것인데, 저는 검찰이 이것이 아주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화영과 김성태 개호 맡았던 교도관 분께서 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증언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들로부터 술 한잔 했습니다 얘기를 들었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속일 수도 없고 여러 번 속일 수도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또 다른 뭐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진상 드러나면 그분들 다 과잉 처벌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게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현실감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검사실에서 술 파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네,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예.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김성태는 수원지검으로 180회 나갔고요. 그 중에서 논란의 그 진술 세미나가 최소 50회가 있었다. 김 전 회장의 생일 때는 어떤 여성이 생일 케이크까지 갖고 들어갔다. 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313호에서는 연어와 술을 먹었다라는 내용이고 1315호에는 창고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뭐 또 다과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케이크 파티는 뭐 1315호에서 했나 보죠? 다과니까?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이 뭐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뭐 수사관들도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김성태 전 회장의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그리고 뭐 이제 그 출입증을 차고 심지어 상주를 했다라고 하는 쌍방울 임직원 등등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여러 명을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련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보도를 보면 특히 이 재판과 관련된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내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결국 엮어서 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세미나가 마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술자리가 마련된 것이었고 이걸 원했던 쪽은 이제 검찰 측 공소 유지를 하고 이제 실제로 이화영에게 진술을 회유시킨 다음에 결국 이재명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예. 그래서 심지어 김성태 씨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 진실을 훗날 밝히면 되지 않겠냐.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이자 국민주권 정부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도 했겠고 본인들도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상황이 몇 개 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는 편이 자신의 형을 조금이라도 좀 정상 참작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지금 이제 와서 진술을 모두 다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쌍방울 건도 그렇고 대장동 건도 마찬가지고요. 아. 대장동의 경우에는 뭐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바꿨고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저기 대북송금과 관련된 재판에서 진술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제 중지가 되어 있지만 차후에 만약에 열린다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보면 공소 사실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있기 예. 때문에 이화영 씨의 경우에는 재심 요건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과연 이런 공소 사실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유지 지켜봐야 자체가 되겠죠.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댓글에서 최고님 아까 깨선 네. 대통령 여사님 하신 거 욕을 엄청 먹고 있는. 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꼬 네. 와서 지금 하신 그럼요. 거죠? 비꼬 와서 한 거죠. 네. 그 존귀하신 분들, 정말 본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분들. 뭐 네. 그리 대단한 네.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왕적 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 네. 내가 왕인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라고 인식을 갖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법무부에서 네. 어쨌든 이 정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검찰이 이 쌍방울 김 전 회장이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다 반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이런 정황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원지검의 1313호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전 부지사하고 김 전 회장이 수시로 모여서 말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쌍방울 직원들도 계속해서 접견할 수 있도록 이거 다 불법입니다. 외부 음식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이런 일들에 관해서 어쨌든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 포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세심하게 감찰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9월 5일 날 2주 전에 금요일 날에 띠지 관련된 국회에서 네. 청문회 있었죠. 있죠. 그때 입법 청문회. KH 그룹 관련된 부회장 그렇죠, 나왔잖아요. 저. KH 그룹에서는 그 사람 부회장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면 60인분이 뭐 초밥이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60인분이나 들어갔습니까라고 할 때 입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뭐 교도관들뿐만 아니라 그 검찰청에 있었던 사람들, 이 문마다 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다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해보면 너무 웃겼어요. 코미디 같았어요. 아니 그런 거 하나씩 준다고 하면 입막음이 되나요? 아마 그 사람들조차도 그때 당번을 섰던 분들, 당직 섰던 분들, 문 앞에 서 계셨던 분들 다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법무부에서.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나오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일단은 수원지검이 사실무근 입장 발표한 것도 문제긴 한데 이 의혹 자체가 수원지검 이 입장 발표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이 안 됐었어요. 이 중요한 문제가 사실 증언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 대법원 판결 때는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글쎄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이렇게 봤는데 뭐 피고인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답답한 게요. 뭐 당연히 판사들도 세상을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겠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저도 아니 아무리 영화에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 불러다가 뭐 국밥도 주고 야 술 먹고 싶으면 술도 주고 담배 필래 그럼 담배도 주고 막 이런 영화의 장면이 나오지만 야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은 좀 다른 문제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을 해버리지 않은 거죠. 네. 보니까 피고인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검찰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 통행하죠. 영상 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다. 영상 녹화실에서 이제 술하고 연어를 먹었기 때문에 이 큰 창이 설치돼 있는데 미쳤다고 그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본인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 판결을 한 이 대법원 쪽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경력,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 및 술 등이 제공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화영 유죄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어느 면에서는 이제 수원지검이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혐의 없음을 했으니까 뭐 판사가 믿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사님들도 검사 쪽에서 어떤 기소를 하면서 공소 사실들을 이제 공소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아예 설마 검사가 조작을 그러니까. 했겠어? 검사가 거짓말을 했겠어? 검사가 뭐 증거를 심지어 조작했겠어? 근데 우리 그런 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마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설마 검사님들께서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을 뭐 실제 불러내가지고 출정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거 먹여주면서 진술을 뭐 번복하게 만들거나 혹은 짜맞추거나 뭐 심지어 유리한 쪽으로 회유를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본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검찰이 설마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작할 리가 있겠나? 당연히 그런 상식선에서 봤을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제부터는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백현동 문제나 대장동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10여 차례가 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받았던 공무원들을 검찰이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어떤 연금이라든가 앞으로 너가 이런 진술을 검찰에 불리하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뭐 대표라고 할게요. 그때 당시 조사 받을 땐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너 패가망신해 이런 식의 이 수법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도관들도 당연히 그런 진술을 했을 경우 이 뒤에서의 어떤 검찰의 압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살피지 않고 당연히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전 게으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 게으른 판단이었다. 그렇죠. 게을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법무부에서 감찰을 다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는 수원 고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판사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에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관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중에 최종 입장이 정해지고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수원고법도 당연히 그런 예.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게 약간 좀 늦게 밝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날짜를 특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술 파티가 이루어진 날짜를 6월 18일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술자리가 사실은 2023년 5월 17일에 있었고 이게 이제 5.18 바로 전날이라서 이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6월 18일로 특정을 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가 이거 관련해서 이전 부지사 진술 내용, 출정 일지, 호송 교도관 등 3자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5월 17일로 특정이 됐다는 거죠. 이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이제 그 본인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보도로 접했습니다마는 글쎄 이제 이 분도 어쨌든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8 전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이제 확정 판결이 나서 지금 이제 징역을 살고 있는 분인데 과연 이제 이 대목도 실제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정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에 새롭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목들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봐야 돼서 네네.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실제 진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피고인의 예. 진술도 중요한데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 이게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증거가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재심의 요건이 될지 뭐 물론 재심을 받아주는 것은 또 법원의 결정인데 매우 까다롭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능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의혹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좀 만들어진 소설 같은 게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재판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 많은 분들도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증언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었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300만 불을 받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몇십억을 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세탁을 했을까? 타국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보고서가 쌍방울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가를 띄워가지고 부양시켜가지고 그 비용을 뭔가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과 관련된 관계 사업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거지로 지금 이재명 당시 도지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했었다는 정황들도 이미 지금 나와 있어서 저는 재심의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철두철미하게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돼서 지금 연어 술 파티 관련돼도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검찰도 굉장히 큰 책임을 물어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지금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너무 게으르게 판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종합적 판단이 아니고 뭔가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냥 행동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우리가 얘기했던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김성태의 진술, 뭐 이제 이화영의 진술, 이제 초기 진술을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증인인데 특히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과거에 했던 진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진술을 지난달 재판에서 이미 했더라고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실제 보고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라는 그 진술들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미 번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혐의를 벗어날 공산도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감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대검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인사들도 이미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두를 속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검은 이 중대성을 고려해가지고 감찰 1과와 3과가 함께 감찰을 이제 진행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의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방안 이거를 이제 내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들이 조사하면 안 된다. 외부자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점, 이 지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께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지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제대로 조사가 돼야 돼요. 만약에 대검이 감찰 조사까지 했는데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진짜 큰일 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뭐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예. 법무부 감찰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정성호 장관께서 이 서울구치소 관련 감찰의 경우에도 법무부 감찰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감찰관이 공석이어가지고 대검 감찰을 맡겼던 전례가 있고요. 그랬다가 감찰관들을 다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석이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법무부 감찰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대검 감찰의 진행 상황을 좀 보고 검찰 내부에도 뭐 반드시 아주 썩어 문드러진 검사들만 있는 건 또 아닐 테니까요. 대검 감찰팀의 어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감찰 관련해서는 그 이번에 그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띠지 관련된 내용까지도 현재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묶어서 실제 감찰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